연결해서 봅시다. (576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280번으로 가시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 및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기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단 일기 예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에 1월부터 3월로 가서 자, 첫 번째 매출 관련 자료에서 전자세임계약서 발급 매출액이 1억 1천만원에 1100만원 있네요. 그런데 전자세임계약서 발급 매출액 중 지연 발급분으로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이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지금 여기에 일단 매출 내역에 들어가고 지연 발급으로 1000만원은 가산세 대상으로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그 과세의 세금계약서 1번 칸에 1억 1천만원에 1100만원 나오게 쓰고, 그리고 얘 가산세 지연 발급이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죠. 지연 발급에 1000만원에 그럼 10만원이 되도록 써주고, 다음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800에 80,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 이게 둘이 같이 쓸 거니까 850에 85만원 나오게 쓰면 되겠죠. 그럼 3번 칸에 850만원이고, 다음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세 매출액이 10만원이 있네요.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한 증빙 없는 과세 매출이 과세 기타 4번 칸이죠. 4번 칸이 10만원에 만원인 거고, 다음 매입 관련 자료로 가서 세금 계산서 적혀 있는 게 쭉 3개나 있는데, 세금계산서 수령한 원재료 3천,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령한 사무실 인테리어 고정자산 1000만원, 세금계산서 수령한 공장에 사용할 트럭 구입 대금 2000만원. 그럼 일반 매입액 3000에 300, 고정자산 매입에 3000에 30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10번 칸에 3000만원에 300, 11번에 3000만원에 300. 다음 여기에 불공제 사유는 없죠. 그죠? 원재료 불공제 사유 아니고 인테리어 아니고 트럭도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그냥 이거 2개만 써주면 끝난 거네요.
다음 법인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가능액이 일반 매입 550에 55만원, 현금영수증도 매입세 공제 가능한 일반 매입액이 100만원에 10만원. 자, 이거는 우리 14번에 오른쪽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가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두 개 합쳐서 650만원에 65만원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도 끝. 다음 585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281번. 자, 2번.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다음의 자료는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 그럼 일단 2기 확정신고에 대한 정보니까 부가가치 신고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고 자, 문제 내용 볼게요. 자, 매출에서 1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공급가액 8억 7천만원 영세율 없음으로 있네요. 그러면 우리 과세의 세금계산서 1번 칸에 8억 7천만원 쓰면 되겠죠. 1번 칸에 8억 7천만원이 되고 다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우리 뭐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뭐 그런 거는 우린 과세의 기타. 얘도 증빙 없는 거니까 61만 9,045원은 여기 과세의 기타 칸에 써주고 다음 3번에 일본 도쿄 상사 제품 직수출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대금 450만원이 선적일의 보통예금으로 입금. 얘는 직수출이죠. 영세율의 기타. 그럼 450만원은 영세율의 기타 450만원. 자, 다음 매입에서 1번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공급가액 8억 1천만원 세액 8,100만원 공급시기가 2020년 10월 5일이지만 2021년 1월 24일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4,500만원 세액 4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지금 이 중에서 4,500만원짜리가 10월 5일이면 얘는 11월 10일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얘는 그거 더 뒤에 받았네요. 하지만 다행히 1월 25일까지는 받았죠.
1월 25일 이후에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통째로 안 되는 거예요. 과세기간 끝나버렸기 때문에 신고까지. 이때까지는 받았기 때문에 지연수치 가산세는 적용되지만 그래도 매입세 공제는 되니까 포함시켜 둘 거예요. 그래서 8억 1천만 원 그대로 우리는 일반 매입의 세금계산서에 쓰고 지연수치로 4,500을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가지고 10번에 8억 1천만 원에 8,100만 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늦게 받은 가산세 지연수치에 4,500만 원이 있다. 자, 다음 2번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 위 1번과 별개로 1억 원이 구인승 업무용 차량이 있네요. 그럼 세금계산서의 고정자산이니까 11번 칸에 1억 원에 1천만 원. 근데 이 자동차는 구인승 업무용 차량이니까 불공제 사유는 아니죠. 구인승 이상은 불공제 사유가 아니니까 이것도 그냥 여기에 고정자산만 들어와 있으면 되네요. 자, 다음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중 공제 대상 일반 매입이 990만원 부가세 포함. 그러면 우리는 14번에 41번 칸으로 가서 900만원에 9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저장하면 얘도 끝났고, 다음 613페이지로 가면 자, 죄송해요. 613페이지는 지금 말고 좀 이따가 볼게요. 622페이지로 갑시다. 죄송해요. 회사는 285번. 이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가산세도 입력할 것.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이 먼저 1억 5천만 원에 별도로 있네요. 자, 그럼 이익이 확정으로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첫 번째 거는 1번 칸에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이 1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종이세금계산서 과세 매출 한 것도 세금계산서니까 1번 칸에 1천만 원을
더해주고 1억 6천만 원으로 더해주고 그리고 가산세로 가서 그냥 지연 발급의 1%가 되도록 여기에 1,00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682만 원. 자, 그럼 우리는 3번 칸에 가서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62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620만 원의 별도죠. 문제선 포함 금액 적혀 있으니까. 다음 거래처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대손 금액 4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엔 돈 금액은 2020년 2기 확정 신고 시 적법하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럼 이번 신고 때 4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거니까 마이너스 40이라고 들어올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자, 여기 8번 칸에 마이너스 40. 다음 매입 관련 자료가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액이 있네요. 자, 공급가액 1억 부가가치세 1,000만 원. 근데 주2 적혀 있는 곳에 제조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 화물 트럭이 포함된 가액임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중고 화물 트럭은 고정자산이니까 2천만 원 빼면 일반 매입은 8천만 원이란 이야기죠. 일반 매입이 8천. 그럼 일반 매입은 8천만 원에 800이고 중고 자동차 때문에 2천만 원에 200이 되고. 그럼 얘는 불공제 사유는 없으니까 얘는 문제 없고,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 450만 원을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에 반영한. 그럼 이번엔 예정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니까 12번 오른쪽에 여기에 450만 원에 45만 원이고, 매입의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했죠. 매입의 세금 계산서는 종이 받아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발행할 때 전자 꼭 해야 되는 거지 매입은 문제가 없죠. 또 누락한 거에서도 내가 공제 받을 게 늦게 받는 거니까 내 스스로 가산 처벌 받고 있는 거죠. 내가 돌려받을 거 늦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 더 이상 특별한 가산세는 없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도 끝났고, 자, 다음 자, 653페이지로 가서 (288페이지)
자, 3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가세표준 명세 입력 및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자, 그럼 이번엔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고, 자, 매출 내역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이 있네요. 2,750, 그럼 2,500만 원만큼 신용카드 과세 매출이니까 3번 칸에 2,500만 원의 별도. 다음 현금 매출 220만 원이는 전액 현금 영수증 미발행임. 자, 그럼 이건 전부 다 우리 증빙 없는 과세 거래라는 거고, 소비자 거래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아님이니까 우리는 4번 칸에 200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거기서 포함이니까. 자,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는데 2억 5천만 원, 이 중 공급가액 3천만 원은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3월 20일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공급 시기는 2월 15일이니까 3월 10일까지는 발행해야 되는 거였죠. 공급 시기가 2월 15일이니까 3월 10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7월 25일까지는 했으니까 지연 발급이 되겠죠. 그러면 2억 5천만 원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가산세 클릭해서 지연 발급이 3천만 원이 발생했다. 자, 다음 매입 내역에 세금 계산서 수치본이 있는데 공급가액 1억 8천, 부가세 1,800, 이 중에는 업무용 소형 승용차의 공급가액 2,500만 원, 부가가치세 250만 원과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1억 3천, 1,300, 부가가치세 13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고정자산하고 일반 매입을 먼저 분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그럼 1억 8천 중에서 승용차하고 기계장치 얘 둘이 합치면 3,800만 원이죠. 자, 그럼 3,800만 원은 고정자산 매입이면 나머지 1억 8천을 빼면 1억 4,200만 원은 일반 매입이 되겠네요. 그럼 10번에 1억 4,200에 1,420만 원은 일반 매입이고, 승용차하고 우리 기계장치 3,800만 원은 380만 원에서 고정자산 매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불공제가 지금 업무용 소형 승용차 1500cc 거. 그럼 16번 클릭해서 50번에 2,500에 250만 원. 하셨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도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그냥 부가가치세법상에 가산세가 있는 거 봤는데,
자, 이제는 이제 우리 469페이지 아래쪽이나 아니면 교재 412페이지에 보면 자, 이 부분 볼 거예요. 이제 신고불성실, 납부지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보도록 할게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이제 국세기본법이라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상위법이에요. 그럼 이 상위법에서 이 사업자가 직접 우리는 이 모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신고 납부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하고 납부를 똑바로 하지 않아서 우리 신고할 때 누락한 금액이나 빠뜨린 금액만큼 가산세하고 그리고 그 금액 늦게 주는 거에 대한 이자 성격을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자,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무신고. 이 무신고라는 건 기한 후 신고예요. 우리 세무위급에서 들어갈 일이 절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라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 다음 달 25일, 우리 신고기간 25일까지 부가가치 신고 통째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고지. 이건 정기신고서를 가지고 늦었습니다 하고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자, 신고세 일반이 먼저 적혀 있죠. 일반은 가산세가 20%고 부당은 가산세가 40%예요. 부당하다는 건 세금 탈세하려고 탈루 목적으로 하다가 걸린 경우예요. 부당한 거는. 그럼 이 앞에 1%, 2%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0%, 40% 하니까 엄청 커 보이죠? 그런데 얘는 자, 가산세를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아니면 초과 환급세액을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번 신고할 때 빠뜨린 세금이나 아니면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환급받는 돈 있죠. 우리 세법 입장에서는 100만 원 세금 내야 될 걸 안 낸 사람한테도 100만 원 가지고 와 라고 혼낼 건데, 만약에 100만 원 환급받으면 안 될 걸 환급받은 사람한테도 100만 원 가지고 와 라고 혼낼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20%, 10%를 할 건데, 자, 지금 얘는 제가 그 점선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세무위급 때는 알아야 되는데, 근데 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신고불성실은 신고를 빨리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감면 제도를. 자, 그래서 자, 이 감면 제도는 여러분들 교재에 정리책에서 해주는 것이 우리 470페이지에 하고 있어요.
470페이지 470페이지 아래 보시면 이번에 감면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1개월 이내 신고 시 50%를 감면해 주게 돼요. 얘도 자,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 두세요. 50% 감면이다. 하나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이 무신고에 들어올 일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써서 틀려준 거고 여기에 적는 문제의 답은 지금까지 세무이급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안 나오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세무이급 공부하시면 얘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과소 초과 환급. 우리가 빠뜨려서 과소 신고하거나 몇 개 빠뜨려서 혹은 우리가 공제받으면 안 되는데 많이 공제받았을 때 이때 일반 10% 꼭 기억하셔야 되고 왜냐면 옆에 안 나오거든. 그럼 외우셔야 되니까. 그리고 감면이 있는데 1개월 이내 신고하면 90%가 감면이고 그리고 3개월 이내 신고하면 75%가 감면이고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가 감면이에요. 자, 얘 다 외우시고 1개월 이내 90% 감면한다는 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가산세 부과는 10%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죠. 90% 감면 빼준다는 이야기니까 10%는 부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 계산기 할 때에 10%에 10% 부과하는 게 더 빠르겠죠. 얘는 75% 감면이니까 25%를 부과할 거고 얘는 50% 부과하는 거니까 뭐 절반 나누기 2만 하면 돼요. 지금 감면이라는 건 세금에서 이만큼 빼주겠다는 거니까 부과는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칸이 없어서 이렇게 좀 쓸게요. 자, 지금 얘는 우리가 수정 신고할 때에 여러분한테 등장을 할 거고 얘는 예정 신고 누락 확정 신고할 때에 항상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 때 4월 25일 해야 될 거 7월 25일 하면 3개월이고 이기도 어차피 예정 거 10월 25일 할 거 그 다음에도 1월 25일 하면 3개월이라서 75% 감면이라 25%만 가산세를 부과해야 돼서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네모박스 쓴 거는 외워야 되는데 최소한 이거는 꼭 외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이 가산세 문제 나왔을 때 적용될 거거든. 조건이 수정 신고하면 며칠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90% 감면이라 10%만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적용 대상이에요. 부담은 40%다. 이거는 무신고든 일반이든 똑같아요. 자, 그럼 이 신고 불성실에 지금 이 10%다 20%다 가산세 부과하는 게 누락한 납부세, 초과 환급세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세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신고 안 해도 안 걸리는 애가 있겠네. 영세율은 세액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세액이 없으니까 과세 표준으로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혼낼게라고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영세율은 과세 표준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영세율은. 그럼 영세율은 과세 표준으로 신고 불성실 하겠다는 거니까 얘는 가산세 계산하는 게 공급 가액을 쓰면 0.5%를 컴퓨터가 알아서 옆에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가산세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가산세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하고 동일한 감면. 지금 여기에서 90% 감면했으면 여기도 90% 감면. 위에 75% 감면했으면 아래도 75% 감면. 50% 감면했으면 똑같이 50% 감면. 같은 신고 불성실이니까 위쪽에서 감면한 거랑 얘랑 똑같은 감면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0.5% 외울 필요 없는 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에 100만 원 써보시면 5천 원 나와요. 그럼 거기에 감면만 적용하시면 돼요. 신고 불성실 했던 거랑 동일하게. 동일한 감면만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자 성격으로 납부 지연. 옛날에는 납부 불성실이라고 적혀 있는 거였는데 자, 이거는 지금 현재는 별로 안 중요해요. 조금 위에 쓸게요. 지금 현재는 왜 안 중요하냐면 얘가 이자 성격인데 우리 1일 법정 이자가 만분의 2.5예요. 약 10% 정도 돼요. 만분의 3에서 내렸어요. 만분의 3이 11% 정도거든. 그럼 만분의 2.5라서 납부 지연은 얘는 누락한 납부 세액은 우리가 줄 건데 곱하기 2.5 나누기 만 곱하기 이가 하루 이자니까 미납 일수를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락한 납부세액의 만분의 2.5를 곱한 하루 이자니까 얘가 곱하기 미납 일수를 할 건데 컴퓨터가 계산을 다 해줘서 저는 아무 네모 박스를 안 쓴 거예요. 그럼 여기도 10% 20% 할 때 10%도 누락한 납부세액이고 얘도 누락한 납부세액이니까 우리는 누락한 납부세액을 구해야 얘 두 개를 구하도록 들어가게 될 거예요. 누락한 납부세액을 구해야 얘 둘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거가 우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내용이에요. 국세기본법은 지금 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소득세법에도 똑같이 있고 똑같은 가산세율, 법인세법에도 똑같이 있고 똑같은 가산세율이에요. 걔네들 세 개 다 상위법이 국세기본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신고 똑바로 안 하면 혼내고 그리고 우리 납부 안 하면 이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하고는 같이 노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도 맞고 얘도 맞아요. 근데 신용카드 매출한 거 우리가 이번에 신고도 안 가져왔어요.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카드잖아요. 그럼 국세기본법만 혼낼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했는데 신고서에는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만 화를 내지 국세기본법은 신고 잘했으니까 그 기간 안에 가져왔으니까 아무 말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지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지고 봅시다. 우리 기본 예제부터 볼게요. 471페이지에 3005번 회사로 갑시다.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예정신고 누락부는 다음과 같다. 일기확정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 생략하며 부가가치 신고서에 직접 반영할 것. 납부 지연일수 91일. 자, 요즘 이런 말 안 나와요. 자, 그럼 먼저 일기 확정 신고서로 가서 4월부터 6월.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정신고 누락부는 다음과 같다. 그럼 아래 자료는 지금 통째로 예정신고 때 누락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말 이해가셨나요? 지금 문제에서 예정신고 누락부는 다음과 같다는 거니까 통째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 통째로 예정신고 누락분이면 우리는 지금 얘는 전부 다 여기에다 쓸 거란 이야기죠. 매출의 예정 누락분, 매입의 예정 누락분. 이해가시죠? 문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정보를 준 거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은 여기서 매출이다, 매입이다를 여기에서 써줄 거예요. 여기에 쓴 걸 여기 반영되도록 할 거예요. 여기 7번하고 12번에. 자, 그럼 첫 번째 제품 A를 거래처 3월 30일에 판매하고 4월 11일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700만원이네요. 자, 이번에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죠. 그러면 여기 33번에 700만원 예정 때 누락한 거니까 여기 하셨죠? 자, 그리고 얘를 보니까 발급을 얘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는 거였죠? 4월 10일까지. 늦었죠? 하지만 7월 25일까지 했으니까 지연 발급이 되겠네요. 지연 발급. 그러면 자, 얘 지금 금액이 여기 들어온 거죠. 여기 들어온 세금 계산서가 늦은 거예요. 가산세는 여기에 와서 지연 발급에 700만원 써줄 거고. 지금 이렇게 만약 표시 남기시는 분은 지금 이게 우리한테 33번과 62번에 들어간 거예요. 700만원이. 그죠? 지연 발급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차량 운반구 한 대를 3월 25일 매각하고 4월 10일 날 발급하고 4월 12일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공급가액 600. 자, 그럼 이번에도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여기에 33번에 600만원을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1300만원 600만원 더했어요. 다음 세금계산서 봤더니 4월 10일까지 발급 잘했죠. 발급 잘했으면 그 다음 생각할 게 전송 다음날 잘했는지 봤더니 얘가 전송을 다음날 안하고 늦게 시작했네요. 그럼 지연 전송의 시작이죠. 얘는 지연. 그럼 또 가산세에 가서 얘는 지연 전송에 6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3번에 제품 한 박스를 매출 처에 선물로 증정했어요. 이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간주 공급인데 지금 이것도 예정 때 누락한 거잖아. 일단 시가를 가지고 할 건데 180만 원은 자 예정 때 누락한 거는 7번에는 여기 우리 정기신고 때하고 다르게 누락분은 과세의 세금계산서다 아니다밖에 없어요. 현금 영수증이든 신용카드든 증빙업든 간주공급이든 얘는 여기에 걸려서 34번에 18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고. 다음 제품 직수출에 대한 외화 대금 입금 증명원 판매 500만 원 있죠. 직수출이네요. 그러면 영세율의 기타 여기에 500만 원 써주고. 하셨나요? 그리고 문제에 직수출에 체크해 두세요. 별 표시든 뭐든 직수출. 해두셨죠? 자, 다음 원재료를 3월 30일에 매입하고 4월 11일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한매. 자, 그럼 얘는 원재료 매입한 거니까 400만 원을 매입에 우리 누락분은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안 나눠요. 38번에서 400만 원에 40만 원 쓰고 이게 쓰고 다음 우리는 날짜 봤더니 4월 11일 날 발급받았어요. 우린 다음 달 10일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얘는 늦었네요. 그래서 지연수치 가산세 대상으로 가산세 가서 지연수치 400만 원이 되고. 더 이상 이제 여기 1번 문제는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한 거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제가 그냥 바로바로 그때 보일 때마다 바로 입력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할 건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기초작업이 뭐냐면 누락한 납부세액을 찾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누락분이죠. 누락분. 그럼 누락한 곳에 매출세액이 매출세액이 이 금액일 거고 그리고 누락한 거에 매입세액이 이 금액이겠죠. 자, 눈으로 위치 확인하세요. 자,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해가시나요? 누락한 거. 그죠?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은 얼마가 되죠? 108만 원이겠지. 어떻게 108만 원 나왔는지 이해가시나요? 누락한 매출세액이 148만 원, 누락한 매입세액이 40만 원. 얘들이 다 들어왔다면 108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였잖아요. 자, 이거 못 구하면 뒤는 손 못 대요. 얘가 시작이에요. 하셨나요? 108만 원. 자, 108만 원 구하셨으면 이제 26번 클릭해서 자, 여러분은 무조건 71번으로 갈 거예요. 71번. 지금 가산세에서 어디 칸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주의력이 엄청 약한 사람이에요. 계속 여기만 들어가요. 71번. 여기에 108만 원. 지금 여기만 들어가는데 어디 간지 모른다는 건 지금 여기 넣으면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만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기에 가산세가 몇 퍼센트냐면 10%예요. 그러면 얘 가산세가 자, 두 자리로 할게요. 지금 108만 원에 10%를 하면 10만 8천 원이죠. 근데 지금 이거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75% 감면이죠. 그럼 75% 감면이면 25%만 부과할 거니까 25%만 부과를 하면 얘는 27,000원이네요. 자, 제가 여기 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칸 넣고 10%인지도 기억이 안 나. 75% 감면인 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여기 칸이라는 거라도 기억이 나야 위에 작성 방법 켜기 누르면 작성 방법에서 우리 그 외 일반 과소를 보면 여기에 일반 과소가 납부 세계 10%다. 1개월 이내 하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이런 거 적혀 있죠. 지금 이 칸에 들어와야 이 정보도 볼 수 있지. 딴 칸에서는 저 금액이 안 나오고 딴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얘는 안 쓸 때는 작성 방법 가리기 눌러서 지우고 기억 안 날 때는 눌러서 열어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똑같이 납부 지연에도 108만 원을 쓰는 거예요. 납부 지연에 108만 원. 자, 그럼 이 108만 원이라고 쓰면 당초 납부 기한 적혀 있는데 지금 일기 예정 거를 일기 확정 때 반영하고 있죠. 그럼 일기 예정에 당초 신고해야 될 거는 2020년 4월 25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0년 7월 25일 날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이 날짜 어떻게 썼는지 이해가시죠? 이 날짜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만분의 2.5 곱하기 미납일수 91일로 여기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럼 이건 이 금액 그대로 쓰면 돼요. 자, 하셨죠? 그리고 엔터 치면 자, 여기 74번의 금액이 들어왔죠? 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칸에 들어온 것. 자, 제가 문제에서 영세율 체크하라고 한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많은 사람이 이게 놓쳐요. 영세율 직수출이든 영세율 세운계안서든 없어서 신고 불성실에 안 걸린 거 있거든. 그럼 여기에 지금 문제 양가로 4번 거 이야기하는 거죠. 500만원 여기에 그대로 500만원 써주는 거예요. 500만원 썼나요? 그럼 25,000원이라고 얘가 뜨는데 자, 이거 감면 지금 신고 불성실이랑 감면 똑같이 받을 거예요. 얘 몇 퍼센트 받았죠? 75% 받았죠? 25%만 부과했잖아. 그럼 얘도 25%만 부과해서 얘는 6,250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번 거에 1번의 가산세 문제는 끝이 난 거예요. 1번에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확정신고 기간 중 전자세금계약서 발급 매출 거래 자료가 전송되지 않은 거래 내역. 단 확정신고 시 세금계약서 합계표와 부가세 신고서에는 정상 반영돼. 한마디로 신고는 잘했으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줘라는 건데 자, 지금 얘 좀 수정할게요. 7월 12일 적혀있는 애 얘 지워버리고 얘 7월 12일을 날짜를 7월 12일이 아니라 7월 26일로 바꿔주세요. 이 개정된 거 반영되기 전이라서 11일 다음 날이라서 미전송하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은 지연 전송이라서 책 저자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요. 12일이 아니라 7월 26일로 바꾸셔야 돼요. 26일 전제를 가지고 보면 지금 현재 확정 신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고서에는 정상 반영됐다면 그럼 여기는 잘 들어왔다 가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에서 지금 얘를 5월 2일자 20일자인데
이때 5월 20일 날 발급했는데 7월 26일 날 전송했다는 건 7월 25일까지가 지연 전송이죠. 7월 26일이면 미전송이잖아요. 그럼 미전송 가산세가 300만 원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지금 제가 7월 26일로 변경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 10일 그대로 두면 지금 현재는 여기에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날짜가 7월 25일까지 전송하면 우린 지금 이제 지연 전송이잖아요. 근데 이 책 쓴 사람이 초반 냈을 때 미스한 게 그때는 11일까지였거든. 그래서 12일로 쓴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니겠죠? 그 사람 원하는 거 빈칸 채우는 거예요. 다음 6월 10일 매출분 공급가액 500만 원을 7월 26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7월 27일에 전송. 그럼 어떻게든 6월 10일 거니까 1기 건데 7월 25일까지 발행을 안 했죠. 7월 26일에 발행했잖아. 그래서 미발급에 금액 5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또 474페이지 문제 보고 기출문제 더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